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오늘 겸성공장 특보에서 주진우 기자는 미공개된 김건희 육성 그 활용 점정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명태균의 황금폰에서 나온 것으로 2022년 5월 9일에 통하였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들어보시죠.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가 보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한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 자막 처리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이거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제가 김영선으로 미르라고, 밀어붙이라고 했어요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 통화 내용만 봐도 김건희가 권선동, 윤한홍 등 그 윤핵관들의 김영선 공천 반대를 물리치고 명태균의 요구대로 김영선을 공천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녹취 조각을 그간 확인된 타임라인 속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2022년 5월 2일 명태균은 강혜경 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사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입 조심해야 돼. 난리 뒤집어 푼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그 5월 9일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전화합니다. 공간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여기에 명태균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미녹취분이 있었다는 게 그간 공개되었었죠. 그게 내란 사태 국면에서 공개되는 바람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로 이겁니다.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하더라. 내가 말을 세게 했는데 박원수 의원과 이준석과 윤상현 등 다 해주려 합니다. 내가 윤상현한테도 하고 그런데 윤한홍 권선동 의원이 불편한가 봐요. 나한테 특별한 얘기 안 하던데. 한 말씀 드리면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자,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지 정확히 윤석열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명태균이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윤석열의 거짓말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작년 11월 7일 대국민 담화 자리에서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었죠.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거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인지 정확히 알았었는데 윤석열은 정진석인 줄 알고 있었다고 저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자, 거짓말 정말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 통화가 2, 3분가량 있었고 바로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그게 오늘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에서 실시간으로 윤석열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윤석열이 윤상현 공관위원장하고 통화하는 것이었고 그 통화 내용은 내 이름 파는 사람이 있던데 내 말대로 그냥 김영선으로 해 라는 내용이었고 그건 김건희가 미르라고 시켜서 된 통화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화 직후 우리가 이 명태균 게이트 초기에 들었었던 그 통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정확히 이해됩니다. 지금 다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고생했습니다. 예, 고생할 정도가 아니에요. 윤한홍이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권성동이가 예.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강국장님 바꿔줘. 여보세요? 네, 끝났어. 알겠어요? 네. 예,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봐.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그래 윤상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간판하고 네네네. 그 소문 내면 안 돼요. 나중에 네네. 후보들 난리 날 겁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입 조심하라 하고. 네네네. 네,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내일 알겠습니다.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 자, 여기서 윤상현이 끝났어. 이 말의 의미는 윤핵관의 압력을 받았던 윤상현의 갈팡질팡하던 모습은 끝났어. 윤석열과의 통화로 정리됐어. 김영선으로 발표할 거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5월 10일 오전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나서 오후에 김영선 공천 확정 발표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김건희 공천 개입의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진 겁니다. 물론 작년 12월 말 정도에 이런 보도로 인해서 그 퍼즐 조각들은 다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녹취록 상태였고 내란 진압이 더 급박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파면을 앞둔 시점에서 계엄의 방아쇠는 김건희 방탄이었다는 게 복귀되었고 다시 명태균 게이트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김건희의 육성이 이렇게 공개되면서 원점을 타격해야 이게 끝난다는 여론이 환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그동안 사실상 김건희를 덮으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검찰은 이걸 공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명태균의 황금폰 이 내용을 작년 11월에 이미 알았습니다. 윤건희도 비슷한 시기에 보고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방아쇠를 12월 3일에 당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자 검찰은 그 미공개됐던 부분을 흘립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녹취록 상태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이 활용점정은 사실상 외면을 당하다가 이제서야 분위기가 다시 올라오자 육성이 나와서 크게 환기된 겁니다. 오늘자 한겨레 단독을 보면 검찰 내부 상황이 더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황금폰을 다 들여다본 창원지검 소속 8명 검사들이 김건희 수사필요 보고서에 이례적으로 연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통상 기소를 하면서 2명 정도의 검사가 서명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8명의 검사가 연서명하는 게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서 기소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위에서는 기소하지 말라고 하니 고육지책으로 8명의 검사들이 연대해서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증거를 주기자 등에 흘리면서 검찰 수뇌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 검찰 수뇌부의 현 정신 상태는 오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에 대한 탄핵 소추는 법리적으로 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유가 없음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탄핵 소추권 남용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탄핵하는 거나 나와 같은 장관 또 우리 검사들을 탄핵하는 거나 다 매한가지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우리의 적이라는 겁니다. 이 박성재의 부질없어 보이는 이 개소리는 실은 내부 단속령이었던 거죠. 이렇게 윤석열 따라 국힘이 망가지듯 박성재 따라 검찰도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 검찰 수뇌부도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영장 쇼핑이라는 명분으로 오동훈 공수처장의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장 쇼핑이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함에도 영장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 골라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밥 먹듯 하는 짓인데도 공수처가 하면 비리가 되는 거죠. 저 검찰 기레기와 함께라면 영장 쇼핑이라는 타이틀로 건이 막 되는 겁니다.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을 압수수색하고 약점 잡아 놓으시겠다. 훗날 자신들을 치지 못하게 선빵을 치는 꼴이죠. 그리고 이 내란 세력의 한 축인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특활비 전액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이 마약 수사를 못하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원흉이고 적이라는 거죠. 민주당이 적이다, 이재명이 적이다. 이 인식은 국힘당을 넘어 검찰당, 언론당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 상태를 뜯어 고쳐야 진짜 대한민국이 바뀌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촛불 한번 들었다고, 김건희 하나 깜빵 보냈다고, 정권 한번 바뀌었다고 이 정신 상태가 고쳐지겠습니까? 이 싸움은 장기전입니다. 빨리 끝나지 않는다고 짜증내시면 정알못 인증입니다. 그래서 정치 10단을 구독해야 합니다. 정치 10단은 핵심만 쉽게 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